저희가 오늘 또 시장 헤드라인 열어보고요. 하나하나 시장 분석 이어가 보겠습니다.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. 재건주 다시 투심이 쏠리고 있죠.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무조건 휴전을 해라라는 압박을 넣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오늘 시장에서 상승을 합니다. 이쪽 섹터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?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이제 휴전에 대한 어떤 좀 시나리오가 구체적으로 계속 나온 상황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의 좀 그 압박식으로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얘기한 거는 좀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재건주들이 항상 이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이 등락폭을 어떤 이제 펀드멘탈 상관없이 좀 등락폭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재건주들이 상승세를 뭐 보여주었지만 뭐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한 거지 그 전만큼의 약발은 나오지는 않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뭐 이슈로도 뭐 영상으로도 많이 나왔지만은 이 트럼프 대통령과 또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이 히토류나 어떤 광물 쪽에서의 이 협정이 그렇게 순탄치는 않았거든요.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이런 이슈가 좀 나온 이후에는 그 전에 어떤 이제 광물적인 그 우크라이나의 어떤 히토류 같은 이 광물에 대한 수출의 부분이 좀 약간 양보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. 뭐 그러기 때문에 그 전만큼의 어떤 휴전에 대한 어떤 가능성은 많이 열려 있는 좀 이슈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. 뭐 그러기 때문에 아직까지 재건주는 전 테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전만큼의 어떤 시장에서 보이는 그런 좀 그 강세는 좀 잠잠한 편은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들 때문에 재건주들이 다시 들썩였는데요.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시장의 시세를 보니까 그렇게 또 예전만큼 강하지는 않은 게 확인이 됩니다. 그러면 우리가 재건주의 이제 공략의 시점에서 투자의 시점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은 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? 지금 시점에서는? 저는 신규 매수 관점은 약간은 좀 그 힘들지 않나. 아니다. 예, 대신 이제 기존의 보유자 영역에서는 또 이제 재건주도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.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와 어떤 좀 협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MOU나 이런 부분을 체결한 기업들, 또 현재 진출한 기업들 위주로 뭐 특히 이제 HG현대그룹, 또 이제 뭐 삼성물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현지 기업들과 또 그 정부와 협약을 좀 벌였던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기업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을 계속 유지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.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이 왜 그러냐면 막 정말 이제 휴전 저는 이제 종전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네. 있고 이 휴전인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휴전을 했을 때 가장 큰 피해 지역이 이제 동부 지역이잖아요. 뭐 이쪽에서의 지금 현재 어떤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 전에는 오히려 좀 중국의 기업들이 오히려 지금 중국 정부와 이 지역에서의 MOU 계약을 많이 좀 맺었던 상황이거든요. 그리고 이 휴전한 이후에 이 어떤 복구 기금이나 이런 부분을 운영하는 게 미국이 좀 주도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제 저 러시아 쪽에서의 그 동부 지역에서의 휴전했을 때 영토를 차지하게 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던 상황을 종합을 하면 뭐 미국, 러시아, 어떤 중국 기업들한테 이런 그 수주나 이런 수혜가 갈 가능성이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보다 더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. 뭐 그러기 때문에 뭐 700조 원에 대한 사업 복구 예산 얘기도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 얼만큼 가져올 거냐 시장의 기대치가 많이 높아져서 주가는 어떻게 보면 선반영 상품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먼저 반영이 되는 부분인 상황에서 과도한 기대감으로 이 기업들한테 재건주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
그러니까 매수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. 저희가 항상 재건주 이야기를 할 때는 또 방산주 이야기를 함께 하잖아요. 근데 오늘은 오히려 방산주가 더 강한 느낌이 드는데 그게 실적 영향도 있는 것 같거든요. 근데 재건주를 실적과 엮어서 좀 풀어본다면은 그 안에서도 답이 없을까요?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재건주들의 여러 섹터가 있지만은 1차적으로 재건을 했을 때는 가장 그 순서로 좀 따져야 될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피해 복구에 대한 부분이 1순위이기 때문에 항만이나 또 이제 뭐 건물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, 그다음에 건설 뭐 기업들에 대한 1차적으로 실적을 잡힐 가능성이 큰데 그다음에 이제 건설 기계 뭐 그다음이 좀 뭐 에너지 섹터나 또 여러 가지 뭐 통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종목들 재건주들에 대한 종목들을 이 슬림화하는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. 뭐 그러기 때문에 재건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는 없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말씀하셨듯이 뭐 펀드멘탈로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건설 기업들의 이 실적이 많이 좋지는 않거든요. 뭐 그러기 때문에 이 건설 기업들의 어떤 적극적인 매수를 하는 것보다도 포트에 좀 일부분 좀 담아두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오히려 이 건설 기계 또 이제 뭐 전력 기계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전력 전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받쳐주는 기업들이거든요. 뭐 이런 기업들을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고 이 재건에 의한 실적 기대감은 플러스 알파라는 관점을 가져가셔야 이 접근하는데 좀 펀더멘탈적으로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저희가 또 공략을 하자면 어떤 뷰로 바라봐야 하는지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.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건설주들 말씀하셨잖아요. 네. 전통적인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그 최근에 실적 바닥이다라는 그런 리포트들도 있기는 있던데 네. 그리고 또 워낙 많이 빠지기도 했었잖아요. 그런 관점에서 보기에도 공략하기엔 조금 좋지 않다라고 보세요. 우선 뭐 건설 쪽에서의 또 이제 주택 쪽에서 또 이제 우리 내적으로 이제 주택 쪽에서의 부분에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을 테고 또 이제 해외 쪽에서의 플랜트나 수출을 비중이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뭐 GS건설이 가장 큰 어떤 내수 쪽에서의 주택 부분 쪽에서의 강제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뭐 실적 우리나라 이 주택 경기가 그렇게 잘 살아나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 GS건설에 대해서 공략을 하는 부분은 약간 좀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오히려 지금 해외 쪽에서의 그 어떤 건설이나 이쪽 그 주택 경기가 그렇게 좋다고 또 볼 수는 없어요. 오히려 지금 건설 쪽에서 이 플랜트나 원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 부분으로 이제 먹거리를 찾는 기업들이 있거든요. 뭐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건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원전 쪽에서의 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 시티나 IT 쪽으로의 새로운 먹거리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건설주들을 뭐 다른 섹터 대비해서 어떤 비교를 하게 되면은 신규 매수 관점으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 관점에 접근하는 건 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지만 건설주들도 이 섹터별로 나눈다고 한다면은 새로운 어떤 신사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그나마 좀 유동성이나 이런 부분이 몰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